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합격서가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합격하는 데 가장 좋을지 짧은 시간 들여서 여러분에게 활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체계도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책에도 이렇게 출간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 체계도를 좀 더 보완해서 합격서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격서는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 먼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이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됐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단순히 요약집이 아니에요. 요약집이 아니라 출제 예상 지문 정리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이 합격서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실제 시험장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출제 예상 지문 정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리할 때 체계도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체계도식으로 정리할 때 그 체계도에 나는 내용들이 대부분 내용이 판례입니다. 최근 시험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판례죠. 그러다 보니까 판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압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자, 예컨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시험장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게 되는데 실제 시험장 가면 똑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제가 정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곧바로 시험에 접목하도록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할 때 이 전자칠판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합격서에 정리가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용들을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강의 들으면서 칠판의 내용들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강의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합격서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면 가장 좋을지, 자, 먼저 여러분 강의만 들으세요. 첫 번째 원스텝, 여러분이 강의만 먼저 들으세요. 정리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정리하는 내용은 합격서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투스텝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한번 강의 들을 때는 이해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것이고, 두 번째 강의 들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이해도 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강의 들을 때 복습 차원인데,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키워드를 마킹하세요. 맨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아예 정리하지 마시고 키워드 이런 거 마킹하지 마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들으실 때 여러분이 키워드를 마킹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마킹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지문의 키워드들은 이렇게 됩니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죠. 자, 그리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할 때 이걸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다 쳐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 합격서에 마킹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서를 반복할 때 볼 때는 이런 키워드만 딱딱 보고 넘어가면 이게 바로 시험에 접목되고 여러분이 훨씬 쉽게 그리고 단기간 안에 여러분이 민법을 고득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노트에 사실관계를 좀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합격서에는 내용적인 부분, 실제 시험 단계에 나오는 그 지문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그리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머릿속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좀 그리시되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각거리 만나서 매매합니다. 자,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그 이제 매매 계약의 효과가 나오거든요. 자, 매도인은 재산권 넘겨줘야 되죠. 그리고 매수한 사람은 대금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대가관계 결련성이라는데, 그럼 결국 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같이 이행하는 게 공평하다. 그래서 동생관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제가 강의 진행할 때 이제 그림을 띄워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시행관계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금방 까먹는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그림 정도는 그려보시면 훨씬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수험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가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합격하시도록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